네, 지금 시장 흐름 속 시장의 관심과 수급과 트렌드가 몰려있는 그 섹터와 종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흐름 보면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서 하나씩 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근에 매수했던 LNF가요. 벌써 수익률이 43%입니다. 네. 오늘도 11%가 넘게 상승하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 상승할 만한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이제 이 LNF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은 네. 네, 한 5월 달에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다시 최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46%면 꽤 굉장한 수익입니다만은 차트를 또 이렇게 줄여볼게요. 좁혀서 보시면 아직도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이런 모습이고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리튬 가격이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중국 리튬 가격이 10분의 1 토막 나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반등이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보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리튬 종목들도 올라서고 있고 네. 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 한국에서 이 배터리를 대표하는 게 LG 엔솔인데 LG 엔솔이 지금 유럽에서 중국과의 특허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세 번째 승수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서 이기다 보니까는 좀 계속해서 좀 그 업황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던 게 많은데 이 중국 기업과 특허 승소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기업은 못 팔게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은 계속 팔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 NLF 같은 경우는 계속 가져가자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지금 ESS 1조 원대 지금 그 계약이 나왔는데 지금 이 LFP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3사의 LFP를 모두 공급하고 있는 게 또 네. 이 LNF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내부에선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고 우린 또 중국 기업에게 승소하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도 ESS를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승은 과거의 차트를 비교하면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계속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NF도 잘 가는데요. 이 기업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오늘도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2차 전지 기업들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건지 네.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한 달 반 만에 30% 올라왔는데 네. 역시나 너무나 바닥에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리튬까지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오늘 관세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본과의 미국과 관세 합의가 되고 나서 유럽도 임박한 거로 좀 알려져 있죠. 그렇죠. 제가 볼 땐 빠르면 오전 중에도 나올 것도 같고 어쨌든 다음 주 안에는 아마 웬만한 국가들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도 물론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유럽과 인도의 무역 합의가 됐을 때 그에 대한 피해가 자동차와 이런 2차 전지였기 때문에 맞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만 좀 그 보유하셔도 충분한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BM, LNF,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엔캠,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 2차 전지는 다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끝나고 또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하는 게 맞는지 들어갔을 때 오히려 조정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라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네.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역시 2차 전지에 주목하실지 또 다른 섹터를 갖고 오셨는지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볼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기대감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연기가 돼가지고요.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게 맞는지 솔직히 아직은 좀 아리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처음 연기가 됐을 때 어떤 그 보도가 나오던 걸 보면은 막 무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절대 무산될 가능성은 없고 지금 이제 루머긴 하지만은 이 유성란 안보실장도 한국으로 뭐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결렬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자, 일본도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고요. 유럽도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나쁜 조건이라도
만약에 나쁜 조건이라도 합의가 돼야 되지. 만약에 뭐 유럽, 일본, 인도 다 합의가 됐는데 우리만 안 되잖아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그게 뭐 이제 그 연기가 됐고, 베네트 재무장관의 어떤 그 미국 일 때문에 연기됐다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더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안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어떤 나쁜 조건을 할 수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기대감에 결국 관세 협상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한 걸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쪽을 할 수 있는가 좀 힌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이제 그쵸. 관세를 내린 겁니다. 근데 5,500억 달러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낸 게 685억 달러입니다. 685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5,500을 하기로 한 거는 이제 흑자 그 금액 8배나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거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이 백악관에서 밝힌 거는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하고 쌀 수입을 75% 늘리기로 했고, 네. 또 농산물 및 기타 상품에 8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쌀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쌀 시장을 또 75% 개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줄 거는 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5,500억 달러를 투자 기금의 형태로 조성해서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 투자한다는 건데, 지금 이 그 베네트 재무장관도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아마 이제 어떤 교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유럽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오. 우리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15%인데 유럽도 그와 유사하면 한국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15%가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그런 물건들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항공기나 주류 또 이 의료기기 같은 면제할 건 좀 면제하면서 역시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지만 네.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교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한 2배는 크거든요. 훨씬 크네요. 그럼 우리는 사실 5,500억 달러로 봤을 때 절반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베네트 재무장관이 4천억 달러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위성남 안보실장이 뭐 반색을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큰 규모를 원하다 보니까는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 좀 우려감이 있는 건데, 아마 거기서 좀 협상이 좀 돼야겠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본, 유럽 다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은 그게 큰 악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외 국가들 보게 되면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워싱턴 도착해서 무역 협상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미국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또 협상한다고 발표했지만은 이 중국 상무부에서 또 직접 발표하면서 30일까지 회담한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무역 협상 관련해서 협상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8월 16일, 13일인가 16일이 이제 기한이거든요. 그 기한을 늘리는 것도 협의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뭐 지금 베트남 됐죠, 필리핀 됐죠, 영국 됐죠, 네. 지금 일본 됐죠, 유럽과 인도가 남았고 유럽은 거의 다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럼 모두가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인데 잘 해결되고 있고, 우리도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우리 그 2+2 그 협상이 이제 무산됐다고 하지만은 뭐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 안에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안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조건을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세 협상에서 협상이 됐을 때 가장 또 많이 올라갈 종목으로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어떤 종목을 추려봐야 하는지 알아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전일에는 저희가 관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매수했는데 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를 담아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전일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뭔가 시장에 관심이 떨어진 건지 계속 갈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일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부담스럽지만은 쉬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수하기 좋은 뭐 그런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 현대차가 최근에 어떤 내수라든가 또 미국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관세 때문이었던 건데 이 관세가 지금 기대가 되는 거는 일본이 15%고요. 우리는 12.5%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폭등할 것이고 12.5%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15% 내외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자동차 기업은요. 관세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최악의 25%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데 이게 15%까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정해진 거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시장은 이 불확실성 정해지지 않은 것에 무서워하는 건데 15% 안쪽으로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정해진 거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점에서 관세를 피해를 봤던 현대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일단 12.5% 전망되는 부분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12.5%로 합의를 한 건데 기존 2.5%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15%가 된 거고요. 우리는 지금 FTA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25% 관세를 이제 절반 수준으로 합의한다고 한다면은 일본보다 더 유리한 12.5%로 이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폭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4분기 실적을 추정을 해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피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 추가될 수 있어서 일단은 실적 전망이 확 올라갑니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현대차 같은 경우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관세에 따른 비용 축소 전망. 그러니까 지금은 관세 때문에 5월 달에 수출하는 부분부터 20% 낮은 가격대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쇄가 될 것 같고 현지에서 판매할 때 인센티브 축소하고 있고 또 옵션을 축소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어떻게 좀 판매를 하면서 또 점유율을 좀 차지해 나가고 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관세가 딱 내려오면은 네. 다 이제 좀 상쇄 가능하겠죠. 그러면 네. 앞으로 관세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또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엊그저께 나왔던 GM 실적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서 조금은 미스한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관세에 대한 기부가 된 내용들이 좀 우려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기존 관세와 미래 관세 그렇죠. 사이에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GM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면서 빠졌던 거잖아요.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나서 미국과 일본이 협상하면서 네. 그 관세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항상 실적 발표에는 이제 이 컨셉보다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 실적에 대한 컨셉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고 있는 게 컨콜 통해 나올 거고 이제 관세만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관세율이 중요한 거겠죠. 네. 15%냐 12.5냐 아니면 그 위냐라고 했을 때 이 관세율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수준에 있어서 실적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대차 주가인데 더 중요한 거는 관세율이 어떻게 될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가까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든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가 금융사가 갔는데 현대차가 사실 그 PER로 치면은 5.7배밖에 안 되고 네. 기아차 같은 경우도 5.2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5.4, 기아차 같은 경우는 6.1. 그러니까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배당도 많이 주고 저평가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지주나 금융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관세 때문에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시면은 뭐 내수라든가 뭐 미국 점유율 또 지금 뭐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금융 주주에 비해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만 확정이 된다면 낮으면 좋겠지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료도 좀 거론되면서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에 가격 전략 빠르게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손자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한번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는 차트상 바닥을 좀 다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역시나 차트를 길게 보시면 바닥을 막 만들어 놓고 인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주사 금융사 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던 거 본다면은 사실 관세만 해결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것도 크게 문제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20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이번 주는 내내 무료 방송 진행해주고 계세요. 오늘도 오후 4시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일단 이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관세 부분 때문에 이 전략을 짜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방향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여전히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까지 떠오르고 있는 건데 이쪽 모멘텀을 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4시에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